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농구법인의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요즘은 완전히 최신화된 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선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건설산업기본법 49조에 따라 실태조사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사의 도급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처가 있고, 그리고 원도급이 있는데 종건이 있고, 그리고 전문 건설들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게 전문 건설이죠. 이게 종합건설이고, 여기 면허가 있고 면허가 있고, 여기는 면허가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하도급, 제재하도급이 또 내려가고 있는 게 우리 건설업의 현상이죠. 실태죠. 이 국토부에서는 지금 뭘 조사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색칠을 해드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아무리 종합건설이라고 하지만 면허가 없는 건설업한테 도급을 주는 거, 이것도 불법 도급이 되는 거고, 또 첫 번째로 도급을 받은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이 면허가 없는 일반 사업자나 혹은 면허가 있어도 상관없고 면허가 없으면 더더욱 안 되겠고, 면허가 있든 없든 간에 전문건설업이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 주는 행위는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불법 도급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거는 처벌을 굉장히 무겁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가 요즘 2024년에 완전 최신화된 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서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업력이 17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와 닿으실 수도 있어요. 2024년 빼고 지난 17년 동안 상담해드렸던 불법 재하도급에 관련한 상담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건. 그 총 10년 이상 17년 동안 받은 상담해드린 건수보다 2024년, 올해 몇 달 지났어요, 지금 6월이니까 5달 지났잖아요. 이 5달 동안 상담해드린 건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압도적으로 조사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건과 연계예요.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조사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부 사건입니다. 노동부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조사와 이 국토부 조사가 연계되는 건 뭐냐면, 불법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일한 근로자가 임금사고가 발생했어요. 임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발생한 임금사고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이 회사도 개인사업자겠죠? 이 개인사업자 사장이 홍길동이라고 해봅시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있어요. 이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개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홍길동이가 개똥이한테 임금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잠적을 하거나, 혹은 이 현장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만세를 불렀어요. 나 못한다 라고 나가 떨어졌어요. 돈은 다 받고 임금은 안 준 상황이죠. 이러면 이 개똥이는 누구한테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죠? 나 돈 못 받았으니까 월급 주세요라고, 일당 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도급 구조가 있다고 쳐도, 제가 만약에 이무영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편의점 사장이 야반 도주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일한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제가 건물주를 찾아가서, 편의점 사장이, 당신이 임대해준 건물주 사장이 나 월급 안 줬으니까 건물주 당신이 내 월급 책임져 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저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오롯이 나를 고용하고 나를 통제한 편의점 사장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억울해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건설업에서는 개똥이는 당연히 홍길동이 사장이니까 홍길동이한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리 원칙이에요. 이게 노동관계법의 가장 기본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이 홍길동이가 도망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개똥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 이 하나의 사례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린 게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 44조 2항에 이 사례를 고스란히 법에 옮겨놨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만약에 개똥이가 돈을 못 받았는데 얘가 지불 능력이, 홍길동이가 잠적한 게 아니고 아예 있어도
지불 능력이 없다면 이 도급의 형태에서 개똥이는 도급의 형태를 타고 올라가라. 여기 올라가고 이쪽에 또 올라갔는데 면허가 없어. 또 올라가. 근데 여기는 면허가 있어요. 그러면 면허가 있는 데까지 도급의 구조를 타고 올라가서 면허 있는 건설업체를 만나면 이 면허 있는 건설업체는 홍길동이하고 연대해서 개똥이의 임금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게 아예 법에 이 사례가 그냥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하도급을 주고 제재하도급을 주고 어쨌든 저 밑바닥에는 어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는데 임금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제일 밑에 있는 도급의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면허를 가진 자가 이 임금을 책임져야 된다.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 또 임금 연대 책임이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임금 연대 책임에 대한 사건도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억울할 거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홍길동이한테 기성을 다 주고 과기성도 나갔어. 우리는 1억에 계약했는데 1억 2천까지 줬는데 아니 임금도 안 줬다고 임금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거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일단 임금은 줘라 라는 게 이 법의 취지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면허 있는 건설업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홍길동이하고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찾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 개똥이의 사장은 홍길동이니까 나한테 연대 책임 묻지 말라. 홍길동이한테 돈 달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44조 2항에 의해서 이 사장님도 면허 있는 건설업체 사장님도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럼 연대니까 1차적인 책임은 홍길동이한테 있고 나는 연대 책임자니까 나는 조금 물러나 있을게 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연대 보증이라는 거는 홍길동이가 지불 능력이 안 되면 연대 보증은 채무의 보증 담당자가 채무를 대신 갖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 사장이 일단 돈은 다 주고 과기성 나간 거라든지 얘한테 추가로 임금 준 거는 홍길동이한테 민사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돈 주고 홍길동이한테 과기성 나가든지 네가 안 줄 돈 책임졌으니까 그 비용에 대한 건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데 얘가 민사로 해결하려면 홍길동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고 냈겠죠. 그러니까 뭐 민사로 처리해도 받는 경우는 많이 못 받는데 여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면허 있는 건설업체가 노동부에 제출한 공사 도급계약서가 있겠죠. 도급계약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거는 민사적으로 보호하는 도급계약서인 거지 이 도급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죠. 불법 도급이 합법으로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도급계약서가 노동부에서 어디로? 국토부로 넘어가는 사건이 제일 많은 사례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